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딩룸의 카도입니다.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사고를 쳤습니다. 무슨 사고를 쳤냐면, 마이크를 끄고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더빙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영상에 앞서가지고 이제 트레이딩룸 아보카도 주식 강의가 이제 런칭이 됐어요. 그래서, 좀, 저희 쪽에서도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지수가 이제 4% 정도 빠지면서 이제 좀 힘든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강의 런칭 시기를 정했고, 그래서 기간 연장이 지금 1개월 정도 추가로 이제 진행이 돼요. 선착순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죠. 빨리. 뭐 리뷰도 저희가 좀 한번 볼 건데, 일단 완강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완강 후기를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대로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주말 동안 이제 빠르게 1회 독을 해주셨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번 주말까지 2회 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딕션이 좋다라고 칭찬을 해주신 거 감사하고요. 강의 내용이 평범하다라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본 것 같다라는 거, 딱 제가 의도한 바대로 됐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안에 이제 디테일을 좀 숨겨놓으려고 했거든요. 세부적으로 어떨 때, 그 기본 안에서도 어떨 때 조금 더 좋은 주식인지, 그러니까 그 기본을 좀 더 디테일한 마이너한 부분들을 다 찝어드리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이제 족집게 강사 선생님들 보면은 뭐 기본만 얘기하는데 디테일 살아있고 세부적으로 어디서 시험 봐야 되는지, 어딜 봐야 시험 공부가 잘 되는지 그런 거 얘기해 주시잖아요. 딱 그거를 목표로 했는데 잘 이해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빠르게 5회, 6회 정도 이렇게 사이클을 돌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영상이 기본적으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초점이 돼 있는 거라서 좀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고, 후속 강의 있으면 그것도 듣고 싶을 정도로 좋은 강의였다라고 하시는데, 후속 강의는 사실 제가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아직은 일단 보류 중입니다. 그리고 일단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이제 짧은 브리핑을 드렸었고, 오늘 영상 주제가 사실 이거예요. CPI에는 뭐 주거비라던가 식비라던가 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있는데, 지금 굉장히 그런 얘기들이 많죠. 그래서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미국 나스닥 지수고요. 지금 오늘 4% 정도 빠졌고, 우리나라 폐장 시간이 3시 반이잖아요. 그때 11,500 정도였으니까 150포인트 정도 빠진 거고, 이거는 사실 1% 정도 빠졌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지금 아마 미장 제가 이 영상이 녹화가 안 됐다라는 걸 인지한 시간이랑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다시 반등을 했다 다시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일단 한번 볼 거고, 뭐 셀시우스 뱅크런 뭐 이런 것들은 좀 따로 다음에 이슈로 한번 살펴보고요. 일단 경제 캘린더들 한번 볼게요. 일단 저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미국 CPI가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미국 CPI 지표를 한번 살펴볼 건데, 자 한번 보시면은 일단 뭐 근월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물론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우리가 주로 말하는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는 YOY 기준이거든요. 예측치라던가 이전 발표치는 8.3%인데 그에 반해서 올해 발표된, 그러니까 이번 달에 발표된 발표치는 8.6%예요. 상대적으로 높죠. 그래서 사실 부담이 되는 숫자긴 해요. 이 CPI 지수는 뭐 주거 비용, 뭐 식비, 뭐 난방비, 뭐 에너지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당연하게 뭐 통신 비용이라던가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게도 주거 비용은 한 1% 안쪽의 상승폭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미 고점 시그널을 내고 있고, 자 식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료품 원자재, 뭐 밀가루라던가 이런 것들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실제 식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이 제한이 돼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가격이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점 시그널을 내고 있고요. 통신비는 당연히 고정적이니까 항상 고점 시그널을 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일은 15%, 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올랐고,
뭐 10%에서 15%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솔린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가솔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이 그 미국 CPI 지수에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CPI 지수가 만약 이런 애들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5% 미만의 상승폭을 보였을 건데 지금 8.6%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 관련 애들만 좀 잡히면 해결이 될 만한 이슈고요. 이 에너지 관련된 건 사실 파월 연준의 입보다는 사실은 바이든의 입을 좀 더 살펴봐야겠죠.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이제 11월에 선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뭐냐면 자 11월에 선거 때 바로 표를 얻기 위한 행동을 한다. 표를 얻기 위해서 저희한테 표를 주십시오.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누가 표를 주겠어요? 안 준다고요. 그럼 언제부터 해야 되냐?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 물가 잡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바이든은 지금부터 이 8.6%라는 숫자를 낮춰서 물가를 잡아서 그래서 결국은 주가가 부양되는 상황을 만들고 싶을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건 이제 바이든, 그러니까 미국 정부와 대척점에 있던 뭐 사우디라던가 뭐 이란, 뭐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과도 어느 정도 손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러시아는 어떠냐? 자, 러시아 지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놀랍게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네요. 놀랍게도 그런데 자, 이 화면에서 RTS를 못 찾아가지고 제가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자, RTS 지수를 보시면은 일봉 차트로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던 시기가 분명히 존재하죠. 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던 시기에 주가가 15만에서 10만 정도로 쭉 하락을 했고 심할 때는 6만 아래로 빠졌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가 정지되고 나서 7만 정도에서 이제 상승이 시작됐는데 환연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승 추세 안에 있죠. 상승 추세 안에 있으면서 쭉 상승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러시아는 본질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에너지 수출국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즉 오일, 가스 가격이 상승하면 국가의 부가 축적되는 나라예요. 뭐 대표적으로 뭐 러시아의 가즈프롬이라던가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 회사들이 유명하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런 가격이 상승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는 나라고요. 거꾸로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잡아줘야 돼요. 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러시아가 잘 먹고 잘 살면 권선징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CPI를 잡고 미국이 오히려 더 잘 되고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가 더 잘 돼야 되는데 러시아가 더 잘 되는 거를 미국이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일 가격을 잡기 위해서 그 양적으로 산유량을 증산하고 그리고 유가의 가격을 유가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통해서 아마 미국은 CPI 관련된 이슈,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를 해소하려고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살펴보셔야 되는 거는 러시아 지수가 과연 계속 상승할 것인가? 요거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텐데 거꾸로 말하면 러시아 지수가 이제 상승을 멈추는 시기에 미국도 상승을 시작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매매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지수가 박살나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되게 좀 고민하시는 게 이렇게 빠질 때 손절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급락 시기에는 오히려 여러분들 손절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 쇼박스라는 종목인데 급하게 빠질 때는 당연히 오버슈팅이 나와요. 그럼 이 오버슈팅이 나오는 걸 어떻게 판별하느냐? 거래량의 증가폭이 없다라는 걸 가지고 판별을 하거든요. 그렇게 딱 그 부분을 캐치하고 나면 이게 수익을 당연히 낼 수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좀 약간 다다음 아마 영상이 될 것 같은데 그 영상에 스포일러를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딩룸의 카도였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제가 준비가 좀 원활하지 않았던 점 사과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레이딩룸의 카도였습니다.